다음 세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생전 생활고 호소인데요. 너무나도 일찍 우리의 곁을 떠나버린 고 김세론 씨의 이야기입니다. 개명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연예계 생활을 타진해왔던 그 속사정에 관한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오늘 비공개로 발인식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기사를 통해서 고인이 이름을 바꿨다 이걸 알게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? 네, 고인이 개명을 한 이유 바로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.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에 이 고인은 카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갔는데요. 그런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이 사람이 김세론이래라는 사실이 점점 알려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.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진이 또 찍히면서 이 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이와 관련해서 이 고인의 지인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해서 카페에 지원을 했었던 건데 자꾸만 이 해고가 되고 언론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전했고요.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떤 경험이 있는 게 김세론 씨가 당시에 이 카페 아르바이트가 가짜다 혹은 아르바이트 호소인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약간의 선입견이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제가 신사동의 한 카페에 우연히 방문을 했는데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쭈루루 이렇게 튀어나와서 주문 받을게요. 오래 기다리셨죠? 너무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잘 생각을 못하고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시고 옆에 분도 주문을 했어요. 근데 자리에 앉았더니 제 옆에 있는 분이 저 사람 김세론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제 눈으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사실 제가 그래서 제 명함과 함께 메모에 나도 사실은 기사를 보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너무 미안하다.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에 대해서도 내가 대신 사과를 하겠다. 다음에 좋은 장소에서 우리 꼭 영화로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. 라고 이제 메모를 남기고 왔는데 한참 후에 그 카페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. 네. 연락을 주셔서 그 당시 그 메모를 보고 세론이가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요?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꼭 셋이서 티타임을 가지자라고 이제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우리 꼭 만나요. 우리 꼭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다독일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의 뉴스를 받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란 뉴스였습니다. 네, 고인인 아역 배우로 데뷔해서 정말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최정화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. 이게 그 사고 때문이었죠. 일단 생활비인데 그게 혼자 생활하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겠습니까? 대부분 이제 소녀가장이란 말 저 참 좋아하지 않는데 또 이런 어떤 가족의 생계, 생활비 이런 부분도 있고 더 큰 부분은 바로 그 사고 이후에 생긴 두 가지겠죠. 하나는 그때 이제 변압기를 들이받으면서 그 일대가 약간 상가들이 정전이 됐어요. 그러면서 오전 동안 좀 장사를 못했던 부분,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내야 됐고 또 하나는 그때 영화나 드라마 출연이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하차하고 이러면서 위약금이 발생한 겁니다. 당장 돈이 없죠. 그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아버지 사업자금 가족 생활비로 나갔다고 그래요. 번 돈이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속사가 지금은 전 소속사가 됐죠. 7억 원을 빌려줘서 그걸로 손해배상금도 내고 위약금도 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벌면서 그 7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7억 원 버는 게 정말 70억, 700억처럼 보였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전 소속사도 본인들도 생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 채무 상환이 늦어지니까 어서 갚아달라 이런 내용 증명서를 보냈을 거고 이 마음이 여린 이 고인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됐겠습니까? 사실 이 7억 원이라는 돈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배우 생활을 했는데 그 갚을 돈이 없었던 건가요? 네, 고인 측에서는 2023년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현재 소녀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또 피해 배상금을 또 성실히 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라고 재판장에서 얘기를 했고요.
했고요. 또 고인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역시 2023년 한 인터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동안 소득은 부모님 사업 자금으로 그리고 가족 생활비로 다 쓰였다.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. 이런 고인의 유일한 재산은 사고 이 차량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에 굉장히 깊은 우울증을 또 앓았다고 하던데요. 우울증을 앓았고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걸 타개해 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고 연기를 가장 좋아하는데 연기를 할 수 없고 이제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겼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. 근데 방치하지 않고 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회복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. 이 어려운 환경이 아무래도 마음의 병을 더 깊게 한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새 소속사를 찾아도 잘 되지 않고 작품도 찾아도 뭐 연극 복귀해요 하면은 벌써 복귀해 막 또 이런 어떤 외면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더욱더 몸도 마음도 그 건강을 해친 게 아니었던가 싶습니다. 그 못다한 이름 고인의 꿈을 담은 생전 인터뷰가 또 재조명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과거에 이 고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.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것에 한 번도 후회를 느낀 적이 없다라면서 이 직업 자체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. 앞으로 깊이 있고 마음에 오래 남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러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 영화관을 빌려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내 데뷔작부터 모든 출연작을 순차적으로 상영을 하면서 내가 성장해온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기도 했어요. 고인의 피지 못한 꿈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점입니다. 네.